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는 이제 그 온라인으로 그냥 영상을 제작해서 업로드만 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모셔서 진행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중3 학부모님과 함께하는 이제 예비고1 1차 설명회가 되겠고요. 1차 내용에는 고입 지원에 대한 전략에 대한 방향이 있고 2차 때가 이제 11월 달에 진행을 하죠. 2차 때가 고등학교 원서 쓸 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예비고1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게 11월 달에 하는 2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3차는 고등학교 발표된 후에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각 고등학교에 맞춰서 어떻게 내신을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비교과 활동이라고 해서 교과목 세트, 동아리 활동, 생기부 서류에 어떻게 들어가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3차에 걸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내용은 첫 번째,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우리 아이들은 아직 중3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교에 가게 되는 2024 대입 계획을 통해서 이제 2026이 중3이에요. 중3이 대학 가는 그 상황을 어떻게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 아마 두 번째 내용이 가장 궁금해서 오셨을 겁니다. 고등학교 유형별, 그리고 학생, 우리 아이 유형별에 맞춰서 어떤 고등학교로 방향을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한 내용이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 보통 예비고1 시간을, 그 기간을 아마 한 11월부터 겨울부터 고등학교 과정을 잘 준비시키면 좀 괜찮겠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그동안 진행을 해보니까 한 재작년, 2, 3년 전까지는 그렇게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유학년제 겪어서 초등학교 7학년 출신이고, 게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학력이나 이제 그 학습 어떤 여건이 떨어지게 되면서, 와, 11월부터 겨울 동안에 해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예비고1을 준비하는 예비고1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좀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우리 중3한테 본격적으로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약간 걱정되시고 고민되는 점이 있다고 하셔서 살짝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도만 보면 설레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해요, 사실. 왜냐? 우리 학생들이 뭐 서울에서 나고, 물론 태어나진 않았어도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대학교도 당연히 서울에서 다닐 거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당연히. 반면에 고1, 고2, 고3만 되면 늘 하는 이야기, 인서울만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렇죠? 아마 이제 가운데선 기준으로 위에 있는 학교들이 와, 가면 그래도 참 괜찮을 것 같다. 스카이를 포함해서, 그죠? 서연고, 뭐 서성한, 중경, 외시, 이화여대, 건동, 홍, 숙명여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한 고2 정도만 되면 갑자기 눈높이를 바꿔요. 가운데 기준선 아래로 국민대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세종대 가까우니까 세종대만 갔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런 부분을 너무 현실성을 맞추지 않게끔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번 지도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나중에 기왕이면 겪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서울 땅 말고도 그 반강제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무슨 시흥, 안산, 평택, 수원, 용인, 성남, 대학교 정말 많아요. 혹시라도 이 용인, 수원, 평택, 오산, 안양으로 갈 거라는 걸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제가 뭐 대학교에 대한 그런 계층을 두는 건 전혀 아닌데, 한번 시간 정말 되시면 날 잡아서 아이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갈아타서 저기 평택이나 저기 수원이나 특정 대학교에 같이 한번 다녀오세요. 한번 아이와 함께 1시간 40분 동안 타고 가보세요. 수원, 평택, 용인, 시흥, 안산. 그 다음에 1시간 40분 동안 다시 그걸 타고 서울 땅까지 우리 집까지 와보세요. 그러면 애가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대학교에 가기 위한 3가지 도구가 있죠. 이미 이제 다 배경 지식이나 공감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당연히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수시 모집이든 정시 모집이든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 결과가 나오는 내신 성적, 교과 성적이죠. 1등급 나왔으면 좋겠고 3등급 나오면 불안해지고 4, 5등급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무너지기,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게 이제 1차적인 학교 내신 성적. 두 번째가 이것도 골치 아파요. 그동안 초, 중 때는 공부시켜서 너 영어 몇 점이야, 너 수학 몇 점이야, 이 정도 관리하는 선에서 엄마표 학습을 지도했으면 됐었는데, 생기부, 생활지도기록부에 뭔가 활동을 해야 하고, 그 활동이 어떻게 그 서류에 기록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서류를 대학교에선 어떻게 평가를 하고에 대한 경험이 없으세요. 그게 어떻게 반영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수능 성적도 잘 챙겨가야 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우리 서울 주요 대학에서 많이 좀 뽑기 시작했어요.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요즘엔 고등학교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거의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추천받아서 원서를 썼을 때 마지막에 완성해야 하는 것이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합니다. 수도권 대학 기준으로 수시 모집으로 뽑는 것이 비율이 64.4%, 정시 모집은 35.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도 알고 있어요.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수도권 대학은 별로 보내고 싶지 않아요. 서울 주요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그죠? 그러면 서울 주요 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정시 모집은 이미 40%대를 다 달성을 했어요. 혹시나 작년에 이미 40%가 달성이 됐는데 한 번 더 위로 쳐서 주요 대학에서 정시로 거의 50%에 가깝게 뽑으면 어떡하지? 왜? 그렇게 되면 누가 좋죠? 강남에 있는 그 여러 학생들, 특목고의 그 여러 학생들, 그리고 일반고 포함, 지방 포함, 여러 다 포함해서 최강왕, 재수 삼수생들의 파티가 되니까 굉장히 곤혹스럽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그 정시 모집 선발 비율은 이제 안정세에 접어들었어요. 서울대에서 이제 수시 모집에서요,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했다. 기회균등 전형이 뭐냐면 그 일반고에서 직윤형 해가지고 추천받아서 쓰는, 그래서 합격하는 그 기회균등 전형이 확대가 됐고, 조금은 강남권이나 특목 학생들에게 유리한 일반 전형의 비율이 감소했어요. 그리고 서울대는 그 이미 작년부터 정시 모집의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신호탄이었고요. 그랬더니 올해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할 때 이제 누가 따라하기 시작합니까? 고려대학교가 따라하기 시작해요. 뭐 교과는 감소시켰다, 학종을 증가시켰다, 뭐 이건 그렇다 치고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고려대가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 모집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작년에는 서울대 시작, 올해는 고려대 따라오고, 그럼 이제 다음 해 되었을 때 아마 중경 외신, 뭐 서성한 해가지고 따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능 성적 위주로 뽑는 정시 모집에서 그 고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된다면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유리해요? 아니면 우리 주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나마 좀 더 유리해요? 우리 쪽에 그나마 좀 더 유리한 거예요. 우리 쪽은 어떻게든 정말 내 학습 베이스가 뭐 낮든 높든 어떻게든 열심히 하면 기본적으로 3등급은 가져갈 수 있어요. 최소한. 또 다행스러운 소식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식은 수능 위주 정시 모집인데도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다행이다. 생 수능 성적으로만 들이미는 건 아니구나. 다행이에요. 또 하나의 다행인 소식은 뭐냐? 수시 모집 이제 교과 전형에서 마지막에 최저 등급을 맞춰야지 최종 합격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조금은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아마 코로나 때부터 이제 시작한 움직임인데요. 이 이후에도 조금씩 뭐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보았을 때 그 예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수능 과목 3개 과목의 합이 6등급이어야지 교과 모집에서 최종 합격을 줬습니다. 그게 암시하는 게 뭐예요? 3과목을 봤을 때 니네 무조건 2등급, 2등급, 2등급은 받아야지 합격시켜 줄 거야. 그게 예전이었었어요. 반면에 지금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3과목 봐. 그 대신 2등급, 2등급 나오고 하나 정도는 3등급 나와도 괜찮아. 이제 수시 모집 교과 전형에서 최종 단계인 수능 최저 기준을 이렇게 완화했을 때 누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겠나? 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 학교의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생님, 그럼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 등급을 한 몇 등급 받아야지 좋은 대학교에 갈 수 있어요? 에 대한 그 입학 결과 평균 내신 등급 값을 봤습니다. 봤더니 조금 의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그대로 믿으면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통계치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통계치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서울대, 연대, 고대인데 자연계열이 2.2등급인데 합격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통계치가 나올 것 같습니까? 특목고,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자사고, 그런 학교들은 내신 등급이 3등급이라 하더라도 워낙에 학교에서 지원을 했었던 생기부 활동에 대한 내용이 서류에 그득그득하기 때문에 그 부족할 수도 있었던 3등급 대의 내신 등급을 뚫고서 합격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재해석된 버전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주변 기준으로 스카이에 학종으로 가려면 최소한 1.5 내지 1.6이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우리 주변으로 재해석을 하면. 그리고 뭐 성균관대, 서강대, 뭐 중경 이렇게 봤을 때는 한 1.8, 1.9, 그러니까 1점 중후반대가 이제 서성한, 중경, 외시 이런 개념이고 마지막 건동, 홍숙 이 대학교는 1점 후반이면 우리 주변에서 나름 안정권이고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2점 초, 거의 1점 후반 같은 2점 초반 등급이 걸쳐져야지 건동, 홍숙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그런 동아리 활동, 무슨 학교 선생님이랑 협업해서 막 보고서 써야 되고 발표해야 되고 수행평가 잘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 남자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 난 그런 거 싫어요. 난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고 학교 활동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수능 최저 맞춰서 고교 추천 받아서 가렵니다. 귀찮으니까. 귀찮아. 조사하기 싫어. 발표하기 싫어. 창피해. 떨려. 안 할 거야. 맨날 안 하겠대요. 공부도 하는 것도 아니면서. 아무튼 여기 뭐 통계치 봤을 때도 이런 주요 대학에 최소한 1.7, 1.6 정도는 받아야지 대학에 합격을 하는. 그러니까 거의
도선고나 성수고에 가는 학생들 중에 중학교 때 좀 공부 잘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때 그 친구들의 마음은 엄청 고민이 많이 될 거지 않겠습니까? 뭐 중학교 전교등수가 있다고 쳐요. 반에서 1등 있어요. 엄청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여학생이면 내가 한대부고에 가서 내신도 잘 견뎌내고 학교에서 활동도 잘 해주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거야.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옵션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의 옵션은 뭡니까? 내가 중학교 때 이렇게 잘 해왔고 내가 큰맘 먹고 도선고나 성수고에 가면 이 등수 그대로 내가 전교등수 유지해가지고 1.3등급, 1.4등급으로 유지하면 무조건 다 뚫어낼 수 있을 거야. 이 둘 중에 하나의 큰 고민과 선택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조금은 내신 컷이 부담스러운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교육적인 정책 관점에서 그런 방향이 있었었죠. 40%로 뽑는 정시 모집의 비율을 서울 주요 대학에서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이 뭐 교육공약이었었나 봐요. 공약 중에 하나였었나 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좀 빠져나갔어요. 그게 왜냐하면 정시를 확대하면 나중에 고교 학점제랑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교 학점제랑. 자, 고교 학점제는 고1 성적만 상대평가로 1, 2, 3, 4, 5, 6등급이 나오고요. 고2부터 다 절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A, B, C 이렇게 나와요. 정말 깽판을 치지 않는 이상 전부 다 A를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더 이제 그 2학년 때부터는 1, 2, 3등급이 안 나오니까 더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하겠죠. 막 학과목에서 뭐 사회가 됐던 과학이 됐던 보고서 쓰고 조사하고 발표하고 선생님 세특에 넣어주세요. 그거 아둥바둥 해가지고 겨우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랑 이제 수능으로 뽑는 정시를 확대하는 거랑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1 때가 유일한 기회인 거예요. 고1 성적이 수시 모집의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중3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1 때 성적이 안 나오면 애들은 그냥 때려치는 거예요. 아, 엄마, 고1 성적 망했어. 나 이거 학교 다녀봤자 소용없어. 자퇴할 거야. 검정고시 볼 거야. 검정고시 봐서 내가 18살 때부터 수능을 준비하면 내가 이 수능을 2년 준비하는 거니까 연고대 한양대는 내가 갈 게 없나. 걱정하지 마. 고등학교 지원할 때 엄청나게 고민을 하세요. 그러니까 자사고에 보내냐 일반고에 보내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선생님, 무학여고는 과연 보내야 하는 걸까요? 선생님, 도선고와 성수고의 차이는 뭐예요? 선생님, 도선고는 어쩐데 뭐 금호고는 그렇게 그래요? 하면서 그 미묘한 한 끗 차이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의 출발점이 이거예요. 아, 우리 애, 저도 애가 있지만, 아, 우리 애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시작 자체가 잘못된 고민이에요. 왜? 저희 집 애나, 여기 있는 모든 집의 아이들은 열심히 하면 잘해요. 누구나. 그럼 딴 애들은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 열심히 해서 이거부터 이미 잘못된 고민이에요. 자, 알겠어요. 두 번째. 고등학교 갈 땐 좀 학습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 애들이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죠. 막 명문, 역사가 오래된 그런 학교, 특정 학교 제가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어느 쪽의 학교들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사고를 좀 생각하게 되고, 대광고, 한대부고, 그리고 좀 역사가 깊은 무학여고, 오산고, 장충고 생각이 들죠. 막 사립이기도 하고, 공립이지만 역사가 오래됐고, 자사고니까 그런 분위기가 빡빡할 때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애들이 왔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런 고민이 시작돼요. 그러다가 또 흔들려요. 어떻게 흔들려요?
가면 3등급이나 나올 수 있을까? 4등급 나오면 자사고 가면 뭐해? 답도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가가지고 내신도 안 나오고, 그리고 뭐 학교에서 비교과 활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게 성적이 안 나오면 찬밥 취급하고 할 텐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다시 어느 쪽으로 생각합니까? 일반고로 또 생각을 해요. 일반고에 보내라고 하니까 그래도 일반고는 학교에서 나서서 하는 그런 활동이 좀 부족하고 우리 애는 적극성이 떨어져서 좀 학교에서 끌어줘야지 그게 활동이 돼서 입력이 될 텐데 가만히 있을 것 같고, 주로 이제 아들분들의 어머님들이 그런 생각하세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학교에서도 좀 적극성이 떨어지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다시 무슨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좀 자사고나 그런 좀 센 학교에 보내야 되지 않을까? 갔더니 이제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일반고를 가야지. 무학여고에서 4등급 나오는 거 도성고 가면 가뿐하게 2등급은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내신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그리고 이 생기부에 들어가는 그 비교과 활동 학교마다 좀 적극성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애가 좀 하게끔 뭐 학원 선생님이나 어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시키면 더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왜? 거기는 일반고 애들은 다 적극성이 없으니까 우리 애를 어떻게 뒤에서 밀어줘가지고 시키면 더 도드라지게 입력하시기 수월할 거야. 자사고는 여러 애들 입력하느라고 정신 없으시지만 일반고는 우리 애 포함해서 한 몇 명만 그러고 있을 거 아니야 하면서 뱅뱅 돌아요. 자사고, 일반고, 무학여고, 도선고, 성수고, 금호고, 대광고, 성동고 뱅뱅 돌아요. 몇 달 동안 뱅뱅 도실 거예요.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자사고들은 일반고와 함께 같이 원서를 씁니다. 그래서 더더욱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여기 빨간 박스 안에 보여요. 우리 주변에 한대부고, 자사고. 한대부고는 한대부고가 아닙니다. 한대부여고예요. 남학생이 없어요. 20명, 30명 있고 나머지는 싹 다 여학생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내면 많이 동화된다고 하더라고요. 듬직하고 늠름했던 우리 아들이 에그 타르트 뭐 이러고 있고 뭐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 조화로운 성향을 갖추게 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광고 0.86대 1, 한대부고도 1.03대 1. 나중에 원서 쓰실 때 맨 왼쪽 칸에 자사고를 쓰게 돼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대광고에 쓸지 여자아이는 뭐 한대부고에 쓸지 고민하실 거예요. 근데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 1.0, 0.8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순간 무조건 합격입니다. 일반고에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에 들어가는 비율이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제 나눠볼까요, 유형을? 자, 이 학교들의 특징은 과연 내신에서 잘 버텨내느냐에 대해서 충분히 계산값이 다 된 후에 지원하는 게 맞는 학교입니다. 똑같이 중학교 때 80점대, 똑같이 중학교 때 90점대였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선생님들께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을 통해 이 친구가 이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내신 등급에서 버텨내고 받아낼 수 있느냐, 또는 터무니없이 막 5등급, 6등급으로 막 저기 하느냐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점이 있죠, 당연히. 수능 성적이나 학업 분위기에서 강하게 푸시하는 게 있으니까 당연히 좋아요. 근데 학생은 17세예요. 고1 때. 그러면 남학생이나 여학생이나 그런 긴 안목을 보고 수능 성적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5등급이 나와도 6등급이 나와도 꿋꿋하게 가면 장점이라니까요. 근데 그 멘탈을 과감하게 털고 이겨내는 학생이 제가 봤을 땐 1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입니다.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나 학교 잘못 간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등급이 나올 줄은 몰랐다. 뭘 몰라요. 저희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이거 내신을 관리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심지어 뭐 재수나 N수를 통해서 더 높은 대학으로 추구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고등학교죠. 얼마 전에 1학기를 다 마친 다음에 무학여고의 한 1학년 신입생이 저랑 상담을 하면서 무학여고 어때? 무학여고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뭐야? 했더니 굉장히 저한테 싸늘하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전 무학여고를 쓴 적이 없어요. 오! 공포영화예요, 거의. 선생님, 전 무학여고를 쓴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도선성수를 썼어요. 그런데 무학여고에 갔을 뿐이에요. 하면서 파들파들 떨고 있더라고요. 파들파들. 무학여고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선생님? 점점 무섭더라고요, 막. 그래, 무학여고의 별명은 무엇이니? 무학여고는, 들어보세요. 무학여고는 차사고인 척하는 일반고예요. 와, 저 처음 듣게 되는 그런 개념이어서 뭐라고?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줄래? 뭐 일반고인 척하는 차사고? 아니요. 차사고인 척하는 일반고예요. 그동안 수년 동안 무학여고에서 학생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이 모이고 모여서 고등학교 1학년의 그 여학생이 그런 공감대와 별명을 지어버렸구나. 그런 게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일반고임에도 불구하고 학업적으로 많이 범위도 강제를 하고요. 시험 난이도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반면에 또 신기한 게 내신을 어렵게 내매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내신을 곧잘 다 맞춰내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요. 뭐 강남에서 넘어온 몇몇 학생들이 다 꿰차고 있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중에서도 무학여고 갈 때 알아요. 큰맘 먹고 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가요. 나는 어느 정도 인내력과 베이스가 있으니까 갈 거야. 가서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생각으로 간 여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범위가 많고 시험이 어려워도 그걸 다 또 맞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1등급 컷이 막 97점이어야지 1등급이다. 이상하다. 범위가 많고 시험이 어려운데 그걸 또 맞춰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나머지 학교들에 대해서도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이 안에서도 굉장히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마지노선입니다. 우리 일반고 여기 있는 학교들에 가게 되었을 땐 반드시 최소한 3등급대로는 받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름 이제 우리 아이의 특성과 조금 기다림을 주고 싶어서 고민해서 보편적인 일반고에 보냈는데 간혹가다 막 4등급, 5등급 나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부모님과 막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뭐 나름의 이제 방법이 있으니까 이따가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번 고민의 흐름도를 좀 타볼까요? 왼쪽은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이 중학교 때 평균 점수 97점 정도를 받았었고, 그 다음에 공부 의지나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알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여기가 영어 범위가 상당히 많아서 기본적으로 수능 영어에 대해서 많이 숙지가 되어 있어서 고1 거 뿐만이 아니라 고2 거 모의고사를 봤을 때 얼마든지 90점 이상의 1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외움대로 안 나와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대강고에 가면 괜찮아요. 뭐예요, 선생님?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 기간을 지금 여름 때부터 준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이랑 실갱이를 하고 서로 싸울 수도 있겠죠. 엄마 뭘 벌써부터 나보고 공부를 하라고. 나는 중학교 때까지 놀고 겨울 때부터 빡세게 공부해서 고등학교 막 안 된다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 오른쪽은 이제 남학생이에요. 아직은 생활 습관이나 학습 태도가 여물진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수행 평가를 타이트하게 내지 않아요. 좀 쪽지 테스트식으로 그런 외워서 공부해서 보는 테스트 형식의 수행 평가가 꽤 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제한되어 있고요. 많지 않고요. 반면에 성동고에 보내려면 영어 능력이 좋아야 돼요. 영어 어휘 능력이 많아야 돼요. 객관식으로 많이 출제하시고요. 그리고 외운다고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동안의 중학교 시험이 영어가 외운다고 그대로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학교가 어디였습니까? 행당중학교, 마장중학교, 한대부중, 이런 학교는 외우는 족족 그냥 80점대 맞고 90점대 맞고 그랬어요. 반면에 그걸 믿고서 성동고에 보냈는데 낭패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성동고에 보내려면 영어 어휘, 그리고 그대로 외운 대로 안 나오니까 변형 지문에 대한 독해력을 반드시 갖춰놓으면 성동고에 가서 편해요. 편해요. 남학생들밖에 없어서 편하고. 또 하나 가볼까요? 중학교 때 평균 점수 한 94점 정도 맞았었고, 우리 딸아이는 많은 범위와 변형된 부분에 대해서도 잘 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여나 3등급이나 4등급이 나와도 이렇게 멘탈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실제로 그 무학여고 학생 중에서도 지금 3학년 학생인데 처음에는 2점 초중반대 내신 등급이 나왔어요. 고1 때. 근데 이제 그 고1 때 2점 초중반이 나왔었다가 3학년이 되면서 이제 1.7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시험이 끝났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흔히들 좋아하는 우상향의 내신 등급이 나와서 학종에도 유리하고 교과도 쓸 수 있죠. 왜? 전체적으로 등급이 올라갔으니까 그 각 대학마다 추천서를 받을 수 있죠. 그 친구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고려대에서도 추천을 받는 그 한 장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디 있죠? 뭐 중앙대나 뭐 이화여대 간호학과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있고요. 무학여고는 조금 그 생기부 학교 활동에 대해서 약간은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이나 학생의 뒤에서 도와주는 뭐 저희 같은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뒤에서 푸시해주고 음지에서, 빛나는 곳이 아닌 이렇게 음지에서 스멀스멀 도와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면 나름 잘 활동이 되어서 기록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무학여고예요. 나머지 도성고, 성수고, 금호고. 자, 아직 공부 의지나 학습 습관이 여물지 않았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 수학 기본기도 탄탄하지 않아요. 어머님께서 봤을 때 뭔가 딱 봐도 쟤는 좀 공부를 진하게 단단하게 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시면 알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 학교들의 특징이 일반고 수업에서 학교 선생님이 강의의 형태로 막 쏘아붙이는 그런 수업이 있지만 이 학교들은 수행평가 그리고 일반적인 수업도 약간 강의형이 아니라 모둠 수업, 이거에 대해서 조별로 나누어서 조마다 어느 부분을 발표하렴, 어떤 조는 이거를 발표하렴,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얘기하죠. 아, 쌤 학교에서 저희끼리 알아서 수업하래요. 그래서 배워오는 게 없어요. 학교에서 쌤이 수업을 안 해요. 저희끼리 뭘 하래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그만큼 또 내신 성적에서 가져갈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무학여고냐 또는 자사고냐 일반고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학교 때 나름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일종의 하나의 큰 베팅을 하는 거죠. 내가 도성고, 성수고, 금호고에 갔을 때 거의 전교 1등을 하고,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전교 등수는 의미가 없죠. 내가 내신 등급을 1.4나 1.5, 최소한 1.6에서 방어할 자신이 있어 라는 베팅을 딱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 몇몇은 그걸 또 해내요. 1.4. 뭐 방금 전에
또 끝난 도성고등학교 모 여학생도 1.3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여학생의 전략은 그랬었던 거죠. 이렇게 막 은근히 자기도 공부 못하는 척하면서 나도 하나도 모르겠어 이랬는데 마음속에선 그게 있었던 거야. 내가 하나 크게 베팅을 걸고 간다. 그게 내가 도선고에 가는 목적인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가지원 조사를 할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를 좀 생각을 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저희가 학생과 상담을 하고, 또 학부모님과 이 유리한 부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말씀드릴 때 저희가 옛날 옛적, 저도 아이가 초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학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머님 아이가 너무 잘하고요, 뭐도 잘하고요, 태도도 좋고요, 발표. 근데 사실 그게 크게 이게 객관적인 가치가 없잖아요. 슬슬 이때부터는 조금 학교 선택에 대한 유리함, 불리함에 대해서 약간은 객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대광고 좋을 것 같은데요? 무학여고 쓰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담담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저도 이렇게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12월 초에 원서를 쓸 때 중학교에서 한 장 배부해 주는 게 있죠. 당신은 중학교 3년 동안 학업 성취도에 있어서 그 중학교 전체에서 몇 %의 석차 백분율이었었느냐가 나옵니다. 받아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 이상하다. 중학교 때 다 90점대여서 잘하고 괜찮을 줄 알았더니 중3 끝나갈 11월 달에 중학교에서 석차 백분율을 딱 나뉘어줬더니 전체에서 우리 아들, 딸이 25%래. 30%래. 중학교 때 80점대 성적이어서 그래도 공부는 했구나 생각했더니 석차 백분율 표를 보니까 그 중학교 전체에서 40%래. 심지어 50% 정도로 나오는 석차 백분율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중학교 점수는 절대평가이고 그 인플레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3년의 토탈의 내신에 대한 석차 백분율이 아마 25 정도로 나왔을 때 이 고등학교 내신 등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내신 등급의 구간을 보면 25%를 받으면 내신 등급 3등급까지는 23%가 3등급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 아이는 이미 4등급인 상태예요. 이상하네. 88점이었었고 92점이었었고 엄마 2개 틀렸어 하면서 94점이었었던 성적도 있었는데 사실상 중학교 기준으로도 4등급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희가 중간에 한번 좀 도움을 주는 게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에 수능 모의고사를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국어시험, 영어시험을 출제하고요. 수학은 고1, 2 내용을 가지고서 측정하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중학교 내용만 들어있는 고1, 3월 모의고사의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이 수능 유형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테스트를 저희가 매년 8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러고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이걸 왜 하냐면 이걸 했을 때 시험이 어렵고 변형되는 무학여고나 대광, 한대부고 같은 자사고의 내신 시험을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고등학교, 이제는 사실상 성동, 성수, 금호, 도선 다 똑같아요, 이제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이 중학교 내신 시험처럼 안 나와요. 다 변형되고요. 수능 유형의 스타일이 한 70%가 깔려져 있어요.
나머지 30% 정도만 뭐 약간 중학교식의 뭐 단순하게 외워서 적용하면 답이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지, 전부 다 우리 주변 고등학교는 이제 수능 유형의 스타일로 내신 시험이 나온다가 정설화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유형이 싹 다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8월 달에 이 시험을 통해서 조금은 더 난이도 있는 고등학교의 시험을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다고 할 때, 참 매년 이거 한다고 할 때마다 아싸, 수업 없는 날이야, 대충 풀 거야, 찍고 잘 거야, 이러면서 그냥 하루를 날리는 학생들 꽤 많이 있어요. 이거 한다고 뭐 문자 공지가 나가면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아들, 딸 좀만 진지하게 풀고 오면 안 돼? 그걸 제대로 풀어서 결과가 나와야지. 너가 널 무학여고에 쓰게 할지 뭐 도선고에 쓰게 할지 대광고에 쓰게 할지 좀 참고를 할 거 아니냐. 꼭 그렇게 설득을 해주세요. 성동고나 도선고에 간다 하더라도 이 90점대, 100점대가 상대평가 고등학교 1등급에서 4등급까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원래 거짓은 좀 달콤하고 진실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이한테 기분 나쁘지 않고 힘 빠지지 않고 좌절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좀 이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아이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진짜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괜히 싸움만 날 것 같다 싶으면 맡기세요. 저한테 딱 1시간만 한번 맡기세요. 뭐 정규 수업 있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데 일단 그거부터 아이가 관념이 정립이 안 되면 계속 그 모래 위에다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1등급을 받아내는 학생 수 자체가 전국적으로 되게 별로 없어요. 2등급을 받아내는 학생들의 숫자도 꽤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정해진 학생 수에 맞게 4%까지, 11%까지, 23%까지 1등급, 2등급, 3등급이어서. 그래서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1.6 정도까지도 좀 연구대에 원서를 쓰기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지만, 그렇게 학생 수는 요만큼 있었던 학생 수가 요만큼 줄어들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 아이가 갔으면 하는 원하는 대학교의 정원은 그대로 똑같이 있기 때문에 크게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편해졌네, 좋은 대학교 가기 쉬워졌네 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어느 정도만 알아두면 괜찮다, 입학 결과가 예전보단 컷이 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혹여나 우리 아들이 올 1등급이 아니라도 두려워하고 초조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2019년에 뭐 그 사태 이후로 이 부분을 많이 간소화하라고 했었죠. 왜냐면 막 학교에서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논문을 막 이렇게 제일 저자가 되고 학생이 그런 터무니없는 일들로 대학에 가니까 잠깐 칼을 빼들었었는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엔 소논문을 쓰는 부분 됐고요, 자율 동아리를 학생들끼리 만드는 부분도 가능했어요. 그래서 막 대치동이나 저기서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주고 뒤에서 다 어떻게 하라고 해주고 보고서나 논문도 다 대신 써주고 해서 대학교를 갔어요. 4등급도 5등급도 중앙대 경희대에 가뿐하게 합격하고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교내대회, 뭐 무슨 상, 수학 탐구 대회 반영되지 않아요. 봉사활동 또 반영되지 않아요. 봉사활동 뭐 100시간을 하면 뭐 대학에 합격한다더라. 봉사활동 시간 채우려고 애들이 다 어디 가는지 아십니까? 다 피 뽑으러 가요. 선생님 저 피 뽑으러 가요. 왜? 야, 헌혈을 하면 4시간을 채워준대요 해서 매달 피 뽑으러 가요. 선생님 저 피 뽑으러 가요. 사실상 이 부분이 절반 이상의 개념이었는데 남는 건 이거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 중에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할지, 교과목 세특이라는 것이 절반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아리 활동은 학교 선생님이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계획에 맞게 흘러가는 게 대부분이고요.
진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자율 활동이라고 해봤자 아시잖아요. 학생회, 무슨 부서, 그죠? 홍보부, 무슨 부 하면서. 그 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어차피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는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절반 이상이 교과목 세특,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과학에 대해서 1학년 때 뭘 배우고 있는데 그거를 자기가 더 알고 싶은 부분을 학교 선생님에게 질문해서 좀 더 자료 조사하고 보고서를 쓰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고 싶으면 고등학교 때 시험이 끝났을 그 타임을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셔야 돼요. 시험이 갓 끝났을 때, 중간고사가 갓 끝났을 때. 왜? 시험이 갓 끝났을 때는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여름방학 하기까지 영화 보여주는 것도 있어요. 중학교 때. 그 기간 동안에 전략적인 고등학생들은 선생님, 저희가 배웠던 과학 이 단원이 제가 이렇게 진로 전공하고자 하는 그 부분과 좀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조사를 하면 될까요? 라고 먼저 질문을 하고 허락을 받는 순간 교사에 의한 지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활동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순서를 꼭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반면에 어떤 뭔가 고집스러운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뜸 쌤, 저 이거 보고서 썼는데 세특에 넣어줄 수 있어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해요? 그죠? 그런 학생들 꽤 있어요. 쌤, 저 이거 보고서 썼는데 세특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은 그거 좋아합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너 이거 왜 가져오니? 아니요, 저 이거 세특에 들어가면 좋다고 해서 보고서 쓴 건데요. 안 넣어줘요? 그때부터 빈정이 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너가 나와 협의해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 활동이 아니라 네가 개인적으로 조사하고 뭐 보고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어. 생기부에 들어가지 않아. 서류에 작성을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다 잘립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심화 내용을 이제 내년 3월 달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오케이 하시고 학생과 협의가 잘 된 학생들은 이제 슬슬 저를 찾아오기 시작해요. 선생님, 저 영어 과목에서 세특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알려주죠. 어떤 단원 배우고 있냐? 그 지문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니?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너는 무슨 내용을 하고 싶어? 그럼 그걸 가지고서 네가 학교 영어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 어떻게 말을 좀 꺼내면 좋을까? 하면서 뒤에서 다 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세특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중3의 기말고사가 끝났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의 성적 상담 및 시험에 대한 뭐 분석 보고서 같은 리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학교에 안 가죠. 반면에 우리 학원의 일반적인 수업 시간대는 동일하게 5시부터 10시죠. 그러면 학교도 안 가겠다, 얼마나 집에서 뒹굴뒹굴 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가 힘드시겠어요. 안 일어나고, 안 먹고, 안 씻고, 전화 안 받고, 일부러 안 받는 겁니다. 몰랐어. 그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보충 수업이나 특강 수업을 통해서 5시 수업 시간대 위에서 최대한 많이 학습이 이루어지게끔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조금 중요합니다. 중3 2학기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회를 놓쳐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회를 놓쳐서 늦게나마 큰일 났다 하면서 늦게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저도 아들이 있지만 저는 차라리 이때 얘야, 중3 2학기 때 시험은 네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시험 결과도 아닌데 한번 진짜 연습 삼아서 네가 그 시험 범위에 맞게 최대한의 점수를 낼 수 있는 내신 유형에 대해서 완벽하게 맞추는 최종 연습을 하는 걸로 해보면 안 될까? 어차피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다 하나하나 기록되고 대학교에 반영돼. 이건 다 가짜잖아. 똑같은 이유로
다른 결과를 내요. 이건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는 가짜잖아. 그러니까 한번 최대한 연습해볼래? 올 100점을 위해서? 그런 애가 있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거 대학교에 들어가지 않아. 가짜잖아. 난 그러니까 놀 거야. 학교 축제 이때 막 준비해야 돼. 학교 축제 부스 준비해야 돼. 뭐 만드는 거 막 해야 된대. 체육대회 해야 돼. 엄마 축구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때가 유일하게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나의 실력을 토대로 내신 결과를 뽑아내는 최대치의 요령을 모든 걸 시험해보고 실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 실전이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님은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가서 시행착오를 하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자꾸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꼭 재미지게 한번 활용해 보세요. 11월 달에 예비9일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죠. 수능 시험에 대한 역량을 또 갖춰야 되고 고등수학 상하도 열심히 배워야 되고 그리고 고등학교 원서 접수도 써야 되겠죠. 아마 직전 날까지 알겠어요 선생님 통화도 몇 번 한 다음에 알겠으니까 이제 저는 우리 딸 성수고에 보낼 거예요. 전날까지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다가 어디 보냈느냐? 한 대 보고 보냈어요. 중3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죠. 고등학교 1학년은 공통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과학, 한국사 공통과목이에요. 정말 잘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중3, 고2, 고3 때에도 선택과목 물리, 화학, 생명 그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그런 선택과목 또 상대평가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상대평가예요. 자, 1학년 때 공통과목은 한 학년의 전체 학생이 시험을 봐서 우리 주변 고등학교 다 한 학년에 몇 명쯤인지 아세요? 대부분 다 160, 170 언제 한번 140, 150대까지 확 줄었던 때가 있었었고 그 이후에 다시 160, 170대로 다시 복원을 하긴 했는데 그 170명에서 4%, 11%, 23%, 40%까지 1, 2, 3, 4등급이었었다면 그게 1학년 때의 공통과목이었었다면 2학년 때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문과 녀석들은 세계지리, 세계사, 정치와 법, 사회문화를 할 거고 이과 녀석들은 물, 화, 생 또는 화, 생, 지 이렇게 할 텐데 고2, 고3 때 내신을 관리함에 있어서 치명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선택 과목이에요. 왜? 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 안에서 쪼개지거든요. 50명 안에서 4%, 11%, 23%를 쪼개야 돼요. 아무튼 특히나 그 응시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등급이 추락하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막 핑계대고 저기 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걸 또 받아내고 이겨내는 학생들도 있으니까요. 통합과학도 2등급이었다가 물리, 원도 2등급이고 생명은 오히려 1등급을 받고 그런 경우로 가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 경우로 가야지 학종이든 교과든 유리해지게 가는 거예요. 기껏 지금 여름부터 예비9일을 열심히 준비해서 겨울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고등학교 1학년 잘 용사를 지었더니 어디서 얻어 터진다. 고2 때 선택 과목에서 얻어 터진다. 학생 수가 확 과목마다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갔을 때는 뭐에 대한 각 선택 과목에 대한 물리, 화학, 생명, 문과 쪽에서는 뭐가 유난히 어렵죠? 윤리와 사상, 정치와 법 이런 과목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지 아이가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 하기 전에 그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달라고 문자를 보냈었고요. 거기에 대해 질문을 남겨주신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같이 좀 공유하는 걸로 이제 거의 맞춰볼게요. 첫 번째,
우리 아이는 공부 의지가 없어요. 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공부 의지가 없는 무기력한 아이는 자꾸 먼 얘기, 진지한 얘기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너 대학교에 가야지, 너 인서울을 해야지, 너 그렇게 해서 뭐 직장을 가져야지 돈도 벌 수 있고, 먼 얘기를 하면 할수록 와닿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뭐 무슨 과목 몇 점만 올려보자, 그리고 숙제에 대한 완성도를 어떤 경우에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숙제에 대한 완성도를 늘려가는 쪽으로 해보자. 잘게 쪼개서 해야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게 쪼개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계속 심어줘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거 재밌었어요. 여학생이에요. 성수고에 보내려고 해요.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딸은 친구를 좋아하고 분위기를 타는 아이예요. 어느 고등학교가 좋을까요? 고민이 있으셨어요. 제가 뭐라고 써놨느냐, 친구를 좋아하고 분위기를 타는 아이는 자사고에 가도 힘들고요, 일반고에 가도 힘들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자사고에 가면 애가 엄청 힘들어요. 엄마 여기 너무 애들이 너무 막 기가 세고 막 너무 공부 얘기만 하고 대학교 얘기만 하고 나만 너무 바보 같아 하면서 힘들어해요. 반면에 일반고에 가면 뭐 예를 들어 성수고나 이제 가면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여기 애들이 뭔가 좀 약간 공부 분위기도 별로 없고 시끄럽고 떠들고 좀 이상한 것 같아 애들이. 나는 좀 자사고에 갔어야 됐었던 것 같은, 이래요. 그러니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기 때문에 이런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고에 가도 친구들에게 휘둘릴 경우도 있고요, 자사고나 뭐 자사고인 척하는 일반고에 가도 힘들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손이 엄청 많이 가는 아이다. 자주 대화해야 되고, 자주 학원 담임쌤한테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고, 뭐 카톡이나 문자나 상관없이 해서 짧게 자주 멘탈 관리를 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이런 아이의 특징. 이런 아이의 특징은 제가 날 잡아서 오케이, 너 나랑 1시간만 상담하면 개혁에 가까운 인식의 변화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드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봐도. 반면에 이런 학생은 딱 보면 제가 막 압도되는 거죠. 와, 한 번으로는 이야기가 절대 안 끝나겠다. 어떻게 해야 된다? 잘게 조금씩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또 칠렐레 팔렐레 돼가지고 나사 한 3-4개 또 풀려가지고 와요. 그럼 또 얘기하고 어떡합니까? 친구가 좋다는데. 알겠죠? 다음 세 번째, 중3 2학기 때부터 고등학교 수학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선생님, 그 중3 2학기 때 나오는 내신은 어차피 대학교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거 시험 100점 맞겠다고 시간을 쓸 바에야 차라리 고등수학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엄청 많이 있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마지막 최종 연습 기회로 내 역량 대비 외신을 최대치로 뽑아낼 수 있는 연습을 최종적으로 해야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수학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선생님은 영어과 출신이니까 잘 모르지 않습니까? 난 잘 몰라.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어차피 다 연산이에요, 연산.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1, 수2를 알아가기 위한 단지 구구단 같은 연산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또 뭔 소리야? 그러면 중3, 2학기 그 중학교 수학을 버리라는 얘기야? 진짜 못 알아들으신다. 뭐 저는 문과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었겠죠. 그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 중3, 2학기에 결정적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삼각비가 있어요. 삼각비. 그렇기 때문에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삼각함수. 그 삼각함수 단어는 뭐다? 고등학생들이 수포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극강의 단어인데, 애들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연산에 가까운 거 미리 하면 막 멋도 있고 막 책도 끼고 다니면 막 고등수학상 이러니까 느낌 있고 하니까 그거 연산 배우느라 저기 시간을 다 날리고 삼각비를 학습이 제대로 안 되어서 고2 때 삼각함수에서 작살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서 항상 의미 없는 치고 달리는 선행에 대해 크게 가치를 두고 싶지가 않다. 차라리 특강이든 뭐든 선행 비슷하게 할 거면 제대로. 요즘 다 초등학교 6학년도 고등수학 상하 다 배워요. 중2 정도 되면 다 고2 거 수원 수투 다 배워요. 그게 막 큰일 난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그 학생들 초6 때 고등수학 상하했다는 학생들 중1, 2 때 뭐 수원, 수투, 미적도, 확통도 배웠다는 학생들 다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수학 심화 전문관에 와서 테스트 받고 진단 받으면 몇 개 못 맞춰요. 20문제 중에 막 2문제 맞추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배웠다는 느낌을 내기 위해서 진짜 알고 있는 거랑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은 너무 간극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수학 선생님들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고 맨 아랫부분이 이제 제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죠. 기껏 모든 장점과 기회비용을 다 포기하고 일반고에 갔어요. 우리 아들 왠지 대강고 가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딸 무학여고나 한대보고 딱 넣으면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에 대한 걸 포기하고 막 도선고, 성수고, 성동고에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신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 왜냐면 더 이상 이제 절벽 끝에 서 있는 느낌이 드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지도를 해봤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4, 5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내신이 끝날 때까지, 고2 12월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든 그 4등급을 3등급으로 만들려고, 5등급도 4등급으로, 4등급도 3등급으로 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게 해야 됩니다. 왜? 고등학교 내신은 이제 우리 주변 고등학교는 전부 다 수능형이 70%로 깔려있고 나머지 30 가지고서 짜잘짜잘 암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을 잘 보게 하려고 국어든 영어든 수학이든 아둥바둥 하다 보면 어느덧 고1 때 고등수학 상하, 어느덧 고2 때 수원, 수투가 1학기, 2학기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올리려고 한 아이가 고3 들어가면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거랑 고등학교 1학년 마친 다음에 엄마, 난 내신 망했어. 난 이제 수능 준비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내신 4번을 다 갖다 버리면서 인강 끊고 무슨 스터디 카페 끊고 느낌 있게 수능책 들고 다니고 니들은 뭐 내신 고생해라. 나는 수능 준비할 거야 미리. 이런 애들이 과연 고2 때 얼마나 절실하게 수능을 준비하는지 직접 그걸 굳이 실험을 해봐야 됩니까? 딴 사람도 아니고 내 아이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2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든 내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요즘 주변 학교 시험이 다 그런 시기니까. 다음 11월 달 2차 설명회 때도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